네, 안녕하세요. 네, 다빈치 랩브 20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로고 컬러 스페이스하고 로고 컬러 휠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카메라로 요즘에 나오는 이렇게 로우로 촬영이 되다 보면은 대부분 로그 상태의 컬러 스페이스를 가지고 촬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이내믹 레인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로고 상태로 촬영이 되는데요. 이 로고 상태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각각 각 제조사의 룩업 테이블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스타트 포인트 지점을 잡는 거, 프라이머리 컬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로고 컬러 휠을 이용하는 건데요. 하단에 컬러 휠을 보시면요. 저희가 컬러 휠이 아니라 이걸 로고 컬러 휠이라 그래서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로우 레인지, 하이 레인지라는 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개념적인 설명이 들어가서 그 로고 컬러 휠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예제 파일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컬러 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휠은요, 프라이머리 컬러 휠이 있고요, 로그 컬러 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메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프라이머리, 로그. 그리고 여기서도 프라이머리, 로그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로그에 가시면요.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옵셋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컬러 휠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로우 레인지, 하이 레인지 이렇게 다른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컨트롤 하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이 레인지가 0.667이죠. 하이 레인지 0.667이죠. 그래서 0.667까지만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게 바로 하이라이트예요. 0.667까지만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리셋. 자, 만약에 하이라이트를 제가 포인트 5로 옮기면요. 0.667 지점이 아니라 0.5 지점까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꺾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리셋. 반대로 미드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0.333부터 0.667까지가 이렇게 자, 로고 상태로 이렇게 조정이 돼요. 리니어하게 조정되진 않아요. 자, 꼭 감마 곡선하고 약간 틀린데 이런 거 보고 로그 곡선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섀도우는 0.333 하단의 부위가 이렇게 조절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섀도우는 0.333 이상의 컬러는 전혀 건들지 않고요. 미드톤은 0.333에서 0.666까지 컬러만 컨트롤되고, 하이라이트는 0.666 이상의 컬러만 컨트롤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레인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로우 레인지하고 하이 레인지예요. 자, 그래서 컬러 휠이, 로그라는 컬러 휠이 있는데, 이 컬러 휠이 사실 왜 존재하냐면요. 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잠깐 가지고 언믹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넥트 시키고요. 커넥트 시키고, 자, Shift 홈키 눌러서 리셋 하도록 할게요. 자, 리셋 했습니다. 자, 요 이미지는요, 자, 레드 에픽이라는 카메라 촬영이 되어 있고요. 레드 에픽에 레드 로그라는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로그는요, 요즘에 많이 씁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S 로고 쓰고요. 그리고 알렉사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알렉사 로고 C라는 거 쓰죠. 그리고 블랙마직 같은 경우는 블랙매직 로그를 씁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그렇게 로그로 촬영이 되면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 로그라는 것 자체는요, 사실 필름의 컬러 스페이스하고 같은 약간 개념을 아날로그적으로 다시 회귀시킨 개념이에요. 필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보다 8비트야 10비트의 모니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니터상에 디지털 스캔을 하다 보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시네온 파일을 만들 때 스캔을 할 때 역감마를 로그 형식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됐던 게 로그인데 이거를 지금 다시 디지털 카메라들이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리니어 sRGB의 리니어 컬러 스페이스 쓰다가 요즘에 다시 로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훨씬 더 많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그래서 로그의 특징은요,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퍼레이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상태로 굉장히 낮은 로우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 미드톤 쪽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려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그 이미지를 컨트롤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그 컬러일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저는요, 전 시간부터 계속 로그 상태를 컬러 그레이딩을 해왔어요. 근데 로그 상태가 아닌 컬러 그레이딩은 아무래도 뭐, 약간 요렇게 요 정도 상태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리니어 상태에서 이게 리니어는 사실 아니고 약간 프라이머리 거쳐진 건데 리니어로 촬영하면 이렇게 촬영이 되죠. 그리고 로고로 촬영하면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거쳐진 상태에서 컬러 그레이딩 하는데 사실은 큰 룰 같은 거는 있긴 해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룰이 있긴 한데 그거는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요, 뭐 로고는 이렇게 프라이머는 이렇게 자기만의 룰을 찾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거기에 적응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로그 상태의 푸티지, 여기 얘도 로그 상태의 푸티지죠. 그게 블랙매직이 됐든 소니가 됐든 레드 카메라가 됐든 알렉사가 됐든 로그 상태 푸티지는요, 기본적으로 룩업을 씌워서 스타트 포인트를 잡느냐 아니면 룩업을 씌우지 않느냐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크게 구분이 됩니다. 자, 룩업을 씌운다는 얘기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룩업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캐논 로고로 된 거는, 캐논 로고로 된 것을 시네온 컬러로 아니면 렉 709, 자, HDTV의 레퍼런스 모니터 컬러를 바꿀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소니 로고 같은 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3D 룩업 테이블에 가도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자, DPX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고를 이렇게 변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사실 레드로그예요. 레드로그여서 여기 상태에서는 뭐 당장은 없긴 한데, 뭐 필름룩도 이렇게 있고요. ACS, 뭐 DCI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소니 같은 경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한번 간장 다른 쪽에 있는 로고를 한번 써보면요, 소니 S로그2 REC709, S로그3 있는데 적용시켜보면은 이런 상태로 지금 룩업 테이블 배지가 보이죠. 룩업 테이블 배지가 보이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소니로 촬영된 건 아닌데 그냥 소니가 한번 적용해봤어요. 자, 그래서 소니 기본적으로 룩업 테이블이 이렇게 적용돼가지고 기본적인 REC709 기반의 룩 환경으로 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딱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보면은 개인 쪽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낮죠. 그리고 컨트라스트 자체가 좀 낮아요. 블루가.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높여요? 근데 0.666 이상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죠? 0.66 이상만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얘는 지금 룩업 테이블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자, 시리얼 로드 하나 더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요렇게 조절하면요, 자, 어때요? 하이라이트만 조절이 되죠? 하이라이트가 조절되니까 이때 자, 블루 쪽으로 요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맞춰주고, 그러면은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돼요? 맞게 되죠. 자, 하이라이트가 맞게 되면 이쪽에 하이라이트가 맞게 됐어요. 그래서 자, 지금 컬러 휠을 로고 컬러 휠을 컨트롤했으니까 로그 컬러 휠을 컨트롤했다고 여기 이렇게 의미가 나타납니다. 로그 그레이드라고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컨트롤 D 누르면은 비포 애프터 나오게 되죠. 근데 어때요? 여기만 0.666 이상만 조절이 됐으니까 여기만 하얀색이 된 거죠. 여기 노란색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노란색도 미드톤도 이렇게 같이 조절을 약간 해주겠습니다. 자, 조절해주고요. 자, 여기 하얀색, 내추럴 컬러, 그리고, 자, 여기는 또 레드가 낮죠. 섀도우는. 자, 그래서, 섀도우 레드 쪽, 컨트롤 해주고, 자, 컨트라스트 살짝만 이렇게 낮춰주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시면요. 자, 컨트롤 D, Alt D 누르시면은, Alt S 눌렀네요. 자, Alt D 누르시면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자, 내추럴한 컬러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컨트라스트 약간 주고요. 컨트라스트 약간 주고 전체적인 자, 섀도우 톤을 살짝만,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 톤을 살짝, 그리고 감마 톤 살짝 올릴게요.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 약간 조절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로고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컨트롤해서 조절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D 누르면, Alt D 누르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룩업 테이블을 사용해서요, 룩업 테이블을 사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번 해준 거예요. 자, 조절해 준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자, 저희가 버전을 하나 새로 만들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버전 해서 뉴 로컬 버전, 크리에이트 뉴 버전에서 버전 하나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버전 3 만든 다음에, 자, 얘는
자, 컨트롤 홈키 눌러서 완전히 리셋 하고요. 이번에는요, 제가 커브 가지고 한번 조정 한번 해볼게요. 커브. 자, 로고 푸티지여서 룩업 테이블 안 쓰고요. 그냥 커브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섀도우 요렇게, 자, 섀도우 영역 잡아주고요. 존 영역. 그리고, 자, 하이라이트 영역, 자, 쭉 높여줘야겠죠? 자, 한참을 높여줘야 될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영역 쭉 높여주고요. 그리고, 자, 미드톤 영역 잡아주고요. 자, 이런 식의 커브 곡선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어떻게, 자, 블루가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블루, 하이라이트, 마젠타 쪽에서, 자, 디테일 있게, 그리고, 다시 블루, 자, 약간 녹색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마젠타가 약간 끼워서. 자, 이렇게 디테일 있게 높여주고, 하이라이트 톤 살짝만 더 줄게요. 자, 그리고 섀도우 쪽. 자, 그리고 옵셋 살짝만 조절해서, 자, 약간 풍부하게 색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옵셋, 립 섀도우 살짝만 낮춰주고요. 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룩업 테이블을 쓰지 않고, 자, 이렇게 커브 툴하고, 자, 로고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룩업 테이블 써도 되고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굳이 비교하면은, 자, 얘는 룩업 테이블, 얘는 기본적으로 저번에 저희가 컬러 휠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얘 룩업 테이블 써서 만든 거고, 뭐 각각 컬러들을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어요. 자, 원하는 컬러들 이렇게 약간씩 다 틀리죠? 아무래도 제가 그때마다 수동적으로 한 거다 보니까 약간씩 이렇게 다 틀립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저번 시간에 제가 프라이머리 가지고 이렇게 잡은 건데요. 한번 다시 리셋해서 이번에는 컬러 휠 그냥 리니어하게 컬러 휠 가지고 한번 잡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리니어하게 한번 잡은 다음에도요, 자, 이렇게 로고 컬러 휠을, 로고 컬러의 특징이 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섀도우는 0.333 이상, 미드톤은 그거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네들 특징을 가지고요, 약간 이렇게 컨트라스트하고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약간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컨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약간 더 준 거죠? 미드톤 약간 이렇게 낮춰주고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떴던 이미지를 약간 더 이렇게 톤적인 변화를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약간 안정된 컬러를 그리고 얻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컨트라스트 살짝만 주고요.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트 살짝 주고 세츄레이션 약간만 더 주고요.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이렇게 안정된 컬러를 하나 더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원한다면은 이렇게 룩을 더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한 컬러 다음에도 컬러 휠 그리고 로고 컬러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여러 개의 작업들을 조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 로그 컬러이라고 로고 푸티지를 이루어준 작업인데요. 그 로그 푸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K, 4K UHD가 되면서 거의 대세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떠한 개념이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정확히 익혀두시는 게 오프라인 파일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스타팅 포인트를 잡을 때 훨씬 더 유용하게 동작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게 더 포인트예요.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해서 약간만, 자,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트, 자, 섀도우 쪽을 이렇게 컨트라스트 약간 줘서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은, 자, 굉장히 훌륭한 룩이 하나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로그 푸티지하고 로그 컬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자, 여기 네 가지 컬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하나 놓친 게 하나 있네요. 프라이머리 가니까.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자, 리프트 감마 게인은 뭐가 있어요? YRG 프로세싱인데, 옵셋 같은 경우는 어때요? Y 값이 없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기본 자체가 룸믹스 상태예요. 자, 그래서, 자, 레드를 올렸다 내리면은, 어때요? 동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받지 않죠? 자, 그래서 블루를 아주 약간만 낮추겠습니다. 언제 쓸 수 있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약간 따뜻한 색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드라마 미생 같은 걸 보시면요. 휴게실 공간 같은 게 굉장히 따뜻한 공간이고, 사무실 공간 같은 게 약간 차가운 공간이죠. 만약에 사무실 공간 같은 걸 한다면은 컬러 그레이딩이 다 끝난 다음에, 옵셋으로 약간 차갑게 만들어 준다거나, 자, 차갑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뭐 그리고 어떨 때 좀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 줄 수 있냐면은 약간 이렇게 새벽 느낌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눈이 덮인 그런 곳에도 약간 차갑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약간 따뜻한 느낌, 저녁 노을 같은 느낌은 다시 이렇게 따뜻하게 느낌 만들어 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요. 옵셋을 사용하시면 옵셋을 또 이렇게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룩들을 여러 개의 룩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룩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얘는 뭐 오렌지 필터, 세피아 필터가 들어간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를 약간 좀 티나게 하기 위해서 약간 그 느낌 같은 걸 약간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옵셋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데 옵셋은 기본적으로 YRGB가 아니라 RGB 환경으로 이루어졌다고 있는 점, 이걸 좀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자, 저희가 컬러를 컨트롤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로그 컬러율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Alt D 누르시면요.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최초의 로고 상태보다 컬러 그레이딩을 해놓으니까 훨씬 더 보기 깔끔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보이는 RGB 믹서라고 있습니다. RGB 믹서라고 있는데, 이 RGB 믹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RGB 믹서 개념이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RGB 믹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